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상승세를 뽐내고 있는 우아한 LG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요,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U+ 등이 빨간 드레스를 잘 차려입었습니다. LG, 지주회사로 LG 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도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뭐 10손가락 중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최근 더 이쁜 짓을 하는 자식이 있으니 LG화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전자나 화장품도 잘하는데 배터리가 그렇게 효도를 잘한다고 꽤나 칭찬을 하고 다니네요. 자, LG화학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로 등극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탑 기업입니다. 전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입니다. 자, 올해 1분기부터 글로벌 출하량 1위니까요. 2분기도 잘 지켜냈습니다. 그에 걸맞은 우아한 성적도 고개를 빳빳이 들게 하죠. 수익성, 돈도 잘 버니까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갑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는데도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장 초반부터 잘 치고 나갔죠. 2차전지 관련주가 요 며칠 시장 꺾였을 때 조정 보이기도 했는데 뭐 이럴 때 사야지 하면서 다시금 매수의 힘이 가담되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 보니까 테슬라, 뭐 그야말로 미친 주식입니다. 여기서 미는 아름다운 미를 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3월 주가보다 5배 딱 뛰었는데 주가가 $2,000를 돌파를 했거든요. 정말 주가도 미친 거 맞네요. 자, 말썽 피우지 않고 묵묵히 자식 노릇을 잘하고 있는 LG전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조용히 부모님 머리맡에 큰 그 돈 봉투 놓고 나오는 그런 모습 같은데 일단 내년도 잘 할 거라는 기대가 있죠. 전장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하다. 더 잘하려고 현재 칼을 열심히 갈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이 잘하는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이래서 가족은 환경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반짝반짝 가문의 명예를 빛내줄 다음 타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구박 아닌 구박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각오가 다부진데요. 뭐 벌써 보여주고 있죠?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시그널 있고요. 최근 밀고 있는 OLED 쪽에서 잘해주고 있고 LCD에서도 패널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철든 자식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유난히 뭐 몸매나 피부 관리나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LG 생활건강. 여전히 뭐 경쟁사 대비해서 매력 지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더 호재고요. 요즘 잘 나가는 온라인 공략을 잘해서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자신이 잘난 줄 아네요. 자, 오늘 LGU+도 뜨끈뜨끈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킹스맨 안경을 쓰고 등장을 했습니다. 한껏 멋 좀 부렸는데 보시죠. 증강현실 그 AR 글래스가 있는데 U+ 리얼 글래스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샵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경을 딱 쓰면 이 렌즈를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가져와 보여주는 웨어러블 기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가 투명하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 중에서도 주변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이 360도 공간에 콘텐츠 화면 배치와 크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딱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이제 정말 조금씩 현실화되는 걸까요?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LG가를 좀 봤습니다. 부모는 말 없이 흐뭇하게 웃고 있을 듯합니다. 내가 뭐 자식을 잘 키웠지 이렇게 자신감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우아한 그 LG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서로 토닥토닥이면서 빨간 드레스 입고 레드 와인 한 잔 분위기 있게 할 듯합니다. 자,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주식공장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샵 3772로 하루에 2분씩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고요.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24시간 알찬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공장은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 공장으로 들어가 볼 시간인데 기자의 분석을 함께 들어보실 거고요.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이 딱 이제 1시 정도이잖아요. 네네. 평소 점심 하고 오시는 건지 네네. 어떠세요? 예. 전 점심 안 하고 옵니다. 안 네. 하고 배고픈데도 하시는 거네요. 네. 점심을 먹으면 네. 놀랍게도 잠이 와요.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론 방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럼요. 음주 그래서 방송, 조론 방송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고 네. 방송 끝나고 네, 뭐, 그 방송 끝난 이후에는 그 줄임배를 잘 채우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밥 많이 이제 드셔서 노곤해져서 늘어지신 분들 아니면 배고파서 예민해지신 분들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저희가 그 채널 돌아가지 않게 네네. 오늘도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취재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다 풀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자,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모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 채널에서 우리들 제약, 엑세스바이오 여전히 특징주에 있었고요. 또 방산주가 장 초반부터 튀었는데 빅텍, 스페코, 이데일리 TV, MTN의 특징주였습니다. 또 한샘을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가 분석을 했고 대상홀딩스,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이데일리 TV는 LG전자, KG케미칼, 리바트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메가MD, 매일경제TV는 진원생명과학, SK텔레콤, 쌍용차를, MTN이 비비안, 하이트진로, SY, YBM넷, LG디스플레이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기자님의 시각은 어떤지. 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역시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래서 메가MD나 이런 교육주 같은 또 거는 가더라고요. 사실 이제 예. 모멘텀이 이제 다 없어지지 않았나 계약 이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분기 때 반등했던 종목들이 예. 다시 돌아오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뭐 김정은 신변 뭐 이상 관련된 뭐 이런 네. 뉴스들 나오면서 그렇게 대북주도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뭐 코로나랑 대북주 뭐 이런 식으로 실적 개선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슈 메이커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네. 종목을 가볼까요? 어떤 채널에? 네, 첫 번째는 네. 이데일리의 한샘을 가져왔습니다. 한샘. 네. 네. 이 한샘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부터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오늘은 어떤 의미로 이 한샘을 다 골라주셨는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네. 다시 좀 주목을 받는 예. 그런 이유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강하네요. 예. 네, 정말 뭐 기자들도 기자실을 많이 가는데 네. 기자실도 정말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자실 다 폐쇄예요? 다 폐쇄돼서 오. 정말 갈 곳이 없고 정말 오. 집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인테리어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 많았었는데 뭐 실제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왔고 이제 다시 재확산되는 추세에서 3분기도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는 집이 뭐 왔다 갔다 잠자는 네.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말하는 여기는 뭐 여관이 아니다 예, 이렇게 예. 잠자는 곳이 아니고 정말 네네.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으니까 네네. 이제 정말 삶의 터전이 됐다라는 생각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재택근무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해서 좀 해봤는데 음,
집이 제일 편안하긴 하지만 네. 또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네, 집중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 변명인가요? 얘기 들으시면 다시 나오라고 하시면 네. 너무 변명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뭔가 정말 좀 차분하고 정돈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워낙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 정말 인테리어 수요가 있겠다 싶은 게요. 실제로 2분기 한샘의 영업이익이 230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72%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00억 원 정도인데 뭐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3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좀 시행이 되면서 네. 뭐 인테리어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2분기 숫자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됐으니까 그러면 3분기도 당연히 좋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이런 논리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 주변 한 사례로는 천장을 갑자기 잘 안 보잖아요, 집에서. 그쵸. 예, 예.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이번에 안 들어서? 예, 수리를 바꿨대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예. 정말 한샘이나 이렇게 인테리어 주들이 정말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냥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예. 그렇게 좀 실제로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신축을 중심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또 이런 것도 다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내가 머무는 공간인 집 이곳저곳을 살피게 되니까 네. 관찰을 하게 되니까 네네. 문제 있는 것도 수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리모델링 수요도 있는데 네. 기자님 마지막에 그 부동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재건축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좀 바뀌면서 훨씬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있으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한샘의 이제 그 가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뭐 차세대 핵심 사업이 리하우스라는 그런 리하우스. 네, 예. 있어요. 그래서 설계부터 뭐 시공 그리고 네. 뭐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해주겠다 한샘에서 그래서 리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건수가 올해 1분기, 2분기 각각 200% 넘게 늘어났다고 해요. 많이 전년 동기 늘었네요. 대비해서 예. 1분기에 이렇게 200% 이상 늘어났으면 사실 코로나랑 무관하게 좀 그러네요. 리모델링 수요가 예. 좀 있었다. 사실 수혜네요, 수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 리모델링, 그 재건축을 풀어줄 마음이 지금 당분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축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존의 구축을 좀 리모델링 하려는 수요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샘의 입장에서도 리하우스를 이제 새롭게 차세대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맞아 떨어지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된 흐름이 계속 보일 네. 수 있다. 좀 이런 전망 나옵니다. 저도 최근 그 방송 프로그램 보니까 네. 이 집에 있던 가구 배치만 조금 잘하고 정리 잘해서 훨씬 공간 확보도 하고 네네. 다시 우리 집을 이렇게 공간 재배치해서 리모델링하는 그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네. 그런 수요가 이쪽으로 붙는 게 확실히 프로그램 네네. 그 재편 그 방향에서도 그런가요?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여겨져서 전반적으로 뭐 3분기도 실적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농후한 거네요.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재확산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 뭐 시장에서는 한샘의 올해 매출을 약 2조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2조 그래서 원이요? 네네. 그래서 뭐 전년 동기 작년보다 한 17%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62% 작년보다 62% 늘어난 900억 원 정도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뭐 외형 확대보다는 이렇게 리하우스 중심으로 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뭐 한샘의 주요 목표로 보인다로 좀 분석이 되고 하고 있고요. 네. 중국 법인은 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사실 중국 법인의 그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주가가 오르면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한없이 긍정적으로만 그렇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법인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익 개선율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매출이 좀 줄어들어야 네. 어차피 매출이 나와도 이익으로 잘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매출이 줄어들어도 참 뭐 영향이 없다. 영향이 좀 이렇게 없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샘이 오늘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길다란 네네. 양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가 2%니까 많이 오른 그런 많이 상황인데요. 오르네요. 전고점이 12만 3,500원 선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네네. 자, 한샘이 오늘 첫 번째 이슈 특징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네, 두 번째는 네. 대상홀딩스인데요. 대상홀딩스. 네. 예.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뭐 4차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미래 차세대
뭐 이렇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한 게 아니라 워낙 너무 친숙한 대상 식품으로 친숙하죠. 그런데 이제 식품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익을 꾸준히 잘 내는 회사인 거를 저도 최근에 알아서 그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뭐 대상은 알겠는데 홀딩스가 붙은 대상홀딩스는 네네. 뭘로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건가 궁금한데 네네. 앞서서 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들어올 때 뭐 저는 종목 공부를 하고 보니까, 들어오니까. 예, 예. 근데 실적에 대한 기사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도 저도 사실 궁금한데. 되게 놀랐어요. 이게 네. 기사 좀 검색해보면 나오겠거니 네, 했는데 네. 안 나와서 굉장히 놀랬고 네. 그럼 리포트를 찾아보자. 근데 리포트도 예. 안 나와서 굉장히 없죠? 놀랐는데 예, 놀랍게도 예, 없었으면 예. 제도권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기자님 믿고 온 없었어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나. 재무제표를 보니까 네. 2분기 매출액이 9,300억 원 정도 나왔고 예, 영업이익이 753억 원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예. 작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으로만 따지자면 430억 원, 그 2분기가 390억 원이었고 근데 이렇게 뛴 거예요? 예, 뭐 4분기 510억 원, 4분기는 20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볼 수 있을 그러네요. 정도로 예, 대폭.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뭐 올해 1분기도 6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관심 못 받는 종목이었다. 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이렇게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미리미리 좀 이미 좀 매수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주가 흐름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좀 이렇게 요즘에 수급으로 반영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화려한 조명 한 번 없이 네네. 조용히 이렇게 나 잘했다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 왜 그런지 궁금한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 올라간 이유, 실적 성장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자님의 시각에 의해서는요? 네네. 예. 뭐 특별하게 이게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국영수 위주로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 뭐 평소에 잘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대상 홀딩스는 이제 대상 그룹 내에서 유일한 이제 순수 지주 회사로 네. 유일한 상장사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이제 아래 이제 대상이라는 대상 식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갓집 김치, 뭐 청정원 고추장 이런 것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 그냥 단순 식품 기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출이 잘 된다고 해요. 사실 수출, K푸드라고 예. 해서 그래서 이제 상반기 김치와 이제 고추장이 특히 해외로 많이 팔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김치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이상 매출이 늘어났고 오. 고추장도 한 27%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수출 실적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대상홀딩스 밑에 또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런 있어요? 예, 그런 건강식품 만드는 자회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또 실적이 좀 고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예. 생각해보니 좀 좋은 게 많이 들어있네요. 사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초록마을이라는 자회사가 또 있는데 네. 이게 또 신선식품 유통업체예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사실 참 계열사가 뭐 있나 그거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팁이네요. 그러네요. 예, 지금 저도 이제 예.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좋은 게 많이 있구나 그러네요. 이런 걸 예. 지금 방금 이거 깨달았는데. 몰랐지. 네네. 예. 그래서 상반기 결제액이 한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게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대상홀딩스 이런 이제 그 순수 지주 회사가 좀 이제 주가에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다음 달 22일에 온라인 IR 행사를 하는데 웬일이래요? 예, 저도 이제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실적도 기사 나오겠네요. 예, 실적도 이제 기자들이 처리 안 할 정도면 네, 네, 네. 대중에게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상장사인데 네. 이제 사실 2005년에 상장 이후에 최초로 대중적인 IR을 다음 달에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있나? 이유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예, 들기도 사실 뭐 하네요. 예, 예. 뭔가 새로운 사업 방향이 나온다거나 이건 제 뇌피셜인데 예. 나온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실적에 지금 주가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종갓집 김치나 청정원 고추장을 한 번쯤 다 먹어봤던 그럼요. 경험이 예. 있어서 네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달 IR 있다고 하니까 왠지 이광수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은 네네.
네. 네,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네. 네, 다음 달 한번. 대상홀딩스 많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기사 알겠습니다. 나오면 좀 링크 좀 걸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대상홀딩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중에는 더 많이 갔어요. 장중에는 14% 넘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올랐었네요. 예. 현재는 4% 가깝게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이슈가 재미나네요. 아, 네. 예. 자,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약간 친숙한 기업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네, 그래서 예. 생활 속에 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뭐 이렇게 뭐 슈퍼 개미들 인터뷰 해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예, 전설적인 예, 이야기들. 예. 그런데 테라와 진로 이즈백이 잘 팔리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하이트 진로를 잘 생각하지 못했나 약간 자책하는 의미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술집이나 노래방 자체적으로 이제는 뭐 50인 이하는 뭐 행사도 못 하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이트 진로의 실적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네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고단함을 달래려고 한 잔씩 하시는 거 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예. 맞아요. 네, 막 놀랍게도 저도 실적이 막 네. 들었을까 싶었어요. 사실 테라랑 진로 이즈백이 잘 나가는 건 알았지만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 가면 그러니까요. 또 네. 그런 것도 SNS 올리면 이 시국에 갔다 아, 이렇게 비판을 맞아요. 받는 예, 그런 사회적 예, 분위기 예. 속에 실적이 드러내지도 늘었을까 못하고. 했는데 실적이 놀랍게도 늘었고 2분기 매출액이 5,8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40억 원인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주류 시장이 위축된 것은 맞지만 요즘 집에서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마케팅 비용이 이런 이제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영업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됐다.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와 진로이즈백이 이렇게 맥주와 소주 부분 매출액을 이끌었고요. 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올해는 120억 이익이 영업이익이 났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3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한 번 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실적이 선방을 했는데 그럼 네네.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반기도 과연 네네.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하반기 또 더 이제 사실 뭐 예식장까지 이렇게 네, 더 하니까 네. 사실 더 세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선은 유지할 거지만 개선폭이 줄어들 거다고 좀 보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특히 소주의 성장폭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소주가 특히 예. 이제 이번에는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늦더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근데 어제도 굉장히 좀 더웠던 것 같고 한데 그래서 그 가정용 그런 매출 비중이 높은 캔맥주가 이제 앞으로는 여름철에 못 팔았으니까 예. 이제 좀 팔리지 않겠냐 하면서 맥주가. 예, 예. 3분기에 좀 괜찮을 거다 맥주 쪽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네. 특히 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예. 그런 3월 이후에도 전혀 매출이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도 뭐 아무리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도 네. 테라가 인기가 워낙 세니까 테라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주 부분은 좀 견고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테라가 3분기에도 좀 해내지 않을까 코로나19를 뚫고 그런 네네. 생각이 드는 게 또 혼술하시는 분도 많고 네네. 가족 단위로 있다 보면은 네네. 뭐 또 말 없을 때 한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네, 네. 또 이렇게 네, 또뭐 예, 맥주 안주 두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네 잘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또 일리가 있는 그런 네네.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향량 이슈가 있는데요. 네네. 그 이슈를 또 기자의 분석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더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광수 기자 함께했고요. 싱어송라이터 이데일리 TV의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요.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선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주식공장 한 이후에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장중 고점이에요. 양시장 다. 그러니까요. 일중에서요. 예, 깜짝 놀라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네. 밖에서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네. 이 시장이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네, 모습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나쁘게 해석할 것은 없죠. 네. 올라가면 시장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운 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 예. 시장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죠.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요일은 다 올랐어요. 네.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 조정을 받은 것이 건강한 조정이고 그리고 오늘 올라가고 수요일 날 올라가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오늘 올라가는 폭이 만만치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하락조차도 또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4%. 그러니까 화요일 날 충격을 첫 번째 줬는데 그 충격보다 어제 목요일 날 준 충격이 더 컸어요. 그런 강도를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좀 난해한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차트를 좀 띄워주시죠. 차트를 좀 지금 코스피 같은 게 차트를 띄우게 되면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차트를 확대시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보고 계시죠?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시면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죠? 시가 대비 상승폭이 예, 양봉이 높아지는. 나왔는데 어제 음봉 속에 아직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어제 네. 음봉 속에 갇혀 있고 아직 5일선을 뚫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기술적 하락 추세 대 기술적 반등이냐 네. 이렇게 보면 아직은 하락 추세대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면 하락 추세대는 또 뭐냐? 예. 여태까지 주식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추세선을 그리는 거 여러분들 추세선이란 거 아죠? 추세가 된 추세선.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죠? 상승은 하단에.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네. 하단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락 추세대는 어디에? 상단에. 상단에. 네, 그렇게 빨간색. 예,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러면 상승 추세는 저점을 깨지 않는 거고요. 아. 하락 추세는 고점을 못 돌파하는 게 하락 추세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냐 이게 중기냐 영원히 지속되느냐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2350선을 뚫어지 못하면 하락 추세대에 있다. 2350이요? 2350 지금 약간 어려울 것 2323인데 같은데. 예. 2350이니까 아직 25포인트 더 올라야죠. 네. 2350을 오늘 뚫어지 못하면 하락 추세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되면 뭐 일단은 뭐 오후장 전략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 제가 준비한 거랑 전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에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힘을 내네요. 힘을 좀 내고 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런 모습들 좀 보일 수도 사실 그동안 좀 올랐죠. 다른 거 다 망가지고. 많이 올랐고 예. 오늘 이제 투자자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뭐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은 좀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이 판다라고 보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SK바이오팜도 16만 원까지 밀렸고요. 메디톡스도 밀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밀리고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오늘 오히려 언택트 그러니까 비언택트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데 코스피 쪽들이 강한데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있어서 포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또 하나 시장에서 강한 건 통신주들이 강합니다. 통신주 그래요, 네, 맞아요. 통신주 같은 경우 예. 아침부터 강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경기 방어주들이 강한데 이렇게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축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에 있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통신주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꼭 비중을 확대해서 봐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350선을 뚫지 못하면 하락 네. 추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2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그러니까요. 뒷심은 생겼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꼭 예.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뚫어줘야 이게 뒷심이 생기는데 네. 그 전까지 이제 오후장 전략으로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것은 모르죠. 예. 지금 뭐 이재 아나운서나 저도 2350을 뚫는다 안 뚫는다 이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요즘에 없습니다. 하도 변화무쌍해서 그렇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부채도사도 예.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부채도사를 아시면 이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제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점쟁이도 지금 맞히기 힘든 네.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럴 때는 현금을 조금 갖고 계십시오. 현금을 우리가 2,330에 사나 2,350에 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뭐 한 그래요. 1, 2% 맞아요. 정도 더 주고 사는 셈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고 사는 게 현재로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거의 25년 가까이 있었는데 25년 가까이 있으면서 보니까 확인하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내가 1, 2%덜 먹더라도 1, 2% 때문에 주말을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보내신다? 그거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월요일 날 개부를 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도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십사.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뭐 종목 같은 경우 많죠. 굳이 전 종목 선택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은 강한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한샘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네. 한샘 오늘 8% 정도 올랐어요. 예.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추세선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하락 전환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강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약할 때도 한샘은 유독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추세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추세선을 돌파할 가능성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모습 본다라면 이게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수혜주죠. 예, 한샘 같은 경우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쪽들의 관심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일단은 11만 원 정도 직전 고점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단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는데 현재가 부분에서 조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건 뭐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당분간 말씀이 없을 동안에는 물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짧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휘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좀 불안했잖아요.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종목들이 힘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실적이고 차영 소장님이 25년간 주식시장에 계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현금 비중을 갖고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꼭 수익만 따지실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네. 마음이 편한 게 중요성이지 단 얼마를 좀 더 벌겠다고 마음 불안한 것보다는 편하게 투자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혀가시면 수익은 따라온다.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부동심이거든요. 마음 흔들리지 말자고. 네. 왠지 맞네요. 근데 멋진 남자 보면 흔들리시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네. 자,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설 만나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1시 25분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갈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잠시만요.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지막 저희 코너 관심주 공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8월에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8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8월이요? 네, 8월에는 이제 휴가를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아, 지난주에 좋으셨겠다. 제가 방송에서 예. 제주도 갔다 맞아요. 온다고 예, 했는데 예, 예. 제주도는 폭염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국내 네. 관광객들이 네. 이 면세점에서 소비도 많이 하고 네. 자연 환경도 보니까 물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아유, 힐링을 했던 또 그런 시간이
8월의 추억 속에 예,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각자의 시간은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또 기록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예. 우리 시장에서도 매일매일 역사는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역사를 쓸 수 있게끔 이재준 대표님이 오늘 등장하셨습니다. 등판하셨으니까 기대해 볼게요. 네, 역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그렇게 무거운 네. 짐을 짊어드려야지 더 열심히 하시죠. 네. 예. 각 경제 채널에서는 자 오늘 관심주를 어떻게 뽑았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인데요. LG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한국경제TV와 MTN의 공통 관심주였고요. 이마트, SK 하이닉스를 이 매일경제TV와 MTN이 동시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 TV는 소프트캠프, 링네트, 현대오토에버, 기업은행,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를 분석했고요. 한국경제TV가 하나제약,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컴미르 깨끗한 나라 얘기했죠. 매일경제TV는 앱클론, 노바렉스, DNC미디어, 세트레가이, 코리아센터, 현대로템을 마지막으로 MTN이 현대리바트, 대한해운, 삼성전자, 현대차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저희 세 종목 골라볼 텐데 우선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심주가? 오늘 관심주 자체에서 제가 오늘 선택했던 그 종목군들은 네. 대부분 언택트 쪽 관련된 종목을 언택트.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거 무서운 건데 이거 네. 다시. 예, 그럼 1위 채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1위 채널을 매일경제로 매일경제. 선택을 했고요. 여기 다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오늘 아니에요? 예. 방송사마다 하나씩 있고요. 예. 오늘 하나도 없는 데는 한국경제TV를 4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언택트가 오늘의 관심주의 그 기준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관심주 중에 세 가지를 고른 그 관점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챙겨보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첫 대표님? 번째 네. 종목은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 센터로 가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예. 자, 코리아 센터 매일경제TV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우리가 예. 코리아 센터가 특징주나 뭐 이런 거를 잘 거론은 좀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저는 코리아 센터 하면 사실 처음에 네. 떠오르는 업종 물류 쪽으로 좀 생각이 물류, 들어요. 보통 센터로 많이 끝나니까 네. 물류 센터라고 하잖아요. 네. 물류 업종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이 네, 회사는 이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서 이 비대면 채널인 마켓컬리라고 하죠. 예. 마켓컬리에서 현재 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자체가 건기식 관련된 매출 증가나 이익률 개선에 힘입어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기식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면역력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떤 질병을 위해서 면역 강화를 위한 네.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눈이 떨려가지고 마그네슘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예, 눈이 하나도 예. 안 떨려 보이는데. 그래요? 지금 조금씩 고쳐졌어요.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눈이 또렷하십니다. 감사해요.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건기식 쪽 관련된 시장이 좀 네.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이 흔히 말하는 경쟁력은 뭐냐면은 글로벌 소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 이 상품 소싱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한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몰테일이라는 이 메이크샵을 통해 가지고 이 글로벌 소싱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을 솔루션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해서 현재 이 애누리닷컴이나 링크프라이스 등 신규 인수기업에 대한 실적도 언택트 추세 강화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전반적으로 현재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 중에 서머스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 뉴스 나면 분리 상장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프리 IPO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일부 지분 매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 상장이 하려고 하는데 이 서머스 플랫폼 자체가 현재 회원수가 260만 명입니다. 이커머스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현재에 대한 이 언택트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매출액 가이던스는
3,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86억을 지금 가이던스로 나오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도 거의 3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증가를 한다. 그 이유는 결국은 자회사에 대한 수익 개선과 글로벌 소싱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이 두 가지 포커스를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코리아 센터에 대한 이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이제 현재 차트가 보시면은 지금 이 날짜가 대략 봤을 때 2020년 2월 달, 2월 20일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정고점을 2번 만들고 터치를 하고 요번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정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추세가 한 번 더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19년 최고 고점이 보니까 11월 달에 28,000원 수준입니다. 28,000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는 상장한 지 오래 안 됐고 그리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 좋은 부분들은 또 뭐냐,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기관에서 상당하게 지금 물량들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예, 예. 개인들 물량은 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기관에서 물량이 지금 시장가로 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빠질 때도 이 종목은 튼튼했죠. 보니까 전날에도 1.8% 올랐고 19일에도 11%, 18일에도 6%.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랬네요. 주가가 빠졌었을 예. 때도 오늘을 제외하고는 예. 계속 올랐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코로나19로 타격받는 업종들이 오늘 반등을 하고 비대면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을 받고 코로나19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계속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까지 받쳐주고 있어서 일단 주가 자체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28,000원 선까지는 한번 홀딩을 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시장의 성장 그리고 똘똘한 자회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예, 네. 오늘의 조정이 과연 좀 든든한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네. 그렇게 볼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센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 텐데. 예, 두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현대리바트, 이것도 예. 뭐 가구, 뭐 리모델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새 집콕 쪽이 많아졌어요. 네, MTN 거네요. 예, 집콕 쪽이 많아졌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에서 집에서 이 생활 패턴들이 이제 생활 라이프 사이클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채널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예. 부분들이 측면이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토탈 인테리어라는 이 키워드 전략을 취했습니다. 예. 이 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5년간 이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때 용산에 리니얼 오픈을 했고 기흥에도 전시관 오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분기에도 1,000평 규모의 복합 매장 오픈을 합니다. 보통 가구를 볼 때 어떻게 하냐, 직접적으로 가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쇼룸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또 보고 보여주나 봐요. 보여준 예. 다음에 이제 비대면상으로 뭐 온라인상으로 이제 구매를 하든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온라인 쪽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프라인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혜가 오프라인의 매출을 깎아먹는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신규 제품이 기존의 제품들이 있는데 신규 제품이 들어옴에 따라서 네. 기존 제품의 매출을 깎아먹는 거를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없을 거라고,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합단지 아까 말한 토탈 인테리어로 가면서 이 물류센터가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캐파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테리어 쪽 관련된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센터에 있는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가지고 수익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결국은 이 B2C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B2B로 해가지고 빌트인 소재로 하는 이 인테리어 쪽도 매출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동반 선장 요인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매출액 나왔던 실적 보니까 매출액이 3,530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248억이 나왔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 18%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 B2C 물량이 증가를 하고 홈 퍼니싱에 대한 트렌드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B2B 쪽 관련해서 빌트인 가구 공급에 대한 물량이 확대됨으로 해서 실적 증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추세가 계속 살아났다가 한번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재차 5일선에서 부딪히는 구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이 현재 15,000원 대 중후반에서는 현재 지지 라인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5,000원에서 현재 구간에서 반등 16,100원이죠. 15,000원 중후반대에서는 충분히 저점 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잡으실 때는 일단 전고점까지 좀 트라이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만 원 선까지만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탈 인테리어 회사로 약 5년간 집중해서 변모를 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8거래일 만에 그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네. 예, 그 의미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볼까요? 네, 네. 마지막 기업은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예, 앞에 네, 현대 2대2. 리바트, 지금 또 현대 오토 에버. 네. 현대자가 오늘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네요. 예. 네, 현대 오토 에버는 2000년 4월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IT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 IT 아웃소싱을 주로 담당하는 게 매출 비중이 56%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는 이 서비스로 해서 한 45% 정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에 대한 캡티브 마켓의 물량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현대에 대한 매출을 상당 부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캡티브 마켓에 대한 물량 매출이 좀 늘어나고 캡티브 마켓은 뭐예요? 이 캡티브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내가 계열사 중에 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캐시가 나오는 시장들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 하면은 현대의 계열사 매출이 예. 꼭 잡고 가는 매출을 캡티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흔히 말해서 뭐 탄탄하게 돈 돈 벌어주게 할 수 벌어주는, 있는 부분들이 예, 있죠. 계열사. 계열사로 예, 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계열사 밀어주기. 예, 그런 부분들을 또 네.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 회사를 위해서 계열사들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예. 계열사 실적을 좀 부풀리게 하려고 하는 거.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좀 캡티브 거래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튼 현대 오토에버는 이 시스템 쪽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 쪽 관련된 계열사들의 물량을 꼭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로잡다. 네. 캡티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의 그룹 물량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2분기 실적에서는 SI 쪽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ITO 아웃소싱 쪽 관련해서 매출 비중 확대로 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클라우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봤었을 때 이 한국판 뉴딜 종합 정책에 따른 이 DNA 생태계가 구축에 됨에 따라서 이 사업 기회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다 현대 오토에버의 예. IT 쪽 관련된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소프트웨어적인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봤었을 때 해외 법인 계열사가 인력 통합을 하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나 슬로바키아나 이쪽에 대한 네. 이 재택근무에 대한 경비 절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예, 목표가 말씀드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8월 13일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근데 네. 거기서 물량 소가 한번 있었고 딱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예, 없어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공간에서 매수 조건 충분하고요. 45,000원까지는 일단 좀 보유하시고 가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 오토 에버까지 함께했습니다.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